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 공보위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보위 등 총 413명의 의사를 3차례에 걸쳐 파견하였으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TX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 청룡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 활용됩니다. 인공지능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 AI 센터가 창설됐고 국방부와 과학기술부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낸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의사 집단 행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무려 5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증원 규모 등에 대한 대화의 길은 열어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서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매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 수입이 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의사가 매년 2,000명씩 늘면 20년 후엔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의사가 느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늘지만 국민소득도 늘고 또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도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들 소득은 지금보다 줄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이 발전하면서 바이오와 신약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련 설명 들어보시죠.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의사 증원의 필요성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했는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요. 군, 경찰, 소방 같은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병원들이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군의 경우에는 총상이나 화상 같은 외상이나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요.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새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금방금방 바뀌는 단기 군의관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군내에 장기 군의관은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네, 한국 군 병력이 48만 명인데요. 실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이 빼고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 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끝나면 군을 떠나고 있고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단박에 2,000명으로 고집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연도별 의대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라도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담화의 상당 부분을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에 할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진료 축소를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 현장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선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주당 52시간만 근무하는 진료 축소를 강행했습니다.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주당 40시간만 병원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공보위 등 총 413명의 의사를 3차례에 걸쳐 파견하였으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퇴직을 앞둔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의사의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5,000명 수준의 진료 지원 간호사도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화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내 암 환자 상담 창구도 계속 운영합니다. 의사들의 추가 이탈 여부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수진의 진료 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는 집단 사직 철회를,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의협 또한 과격한 주장 대신 의료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10,000명을 넘어서 전체 학생의 54.5%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X가 첫 개통을 알린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5월부터는 가장 빠른 열차인 KTX 청룡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철도 KTX가 철로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됐던 당시 모습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은 11억 명, 6억 4천만 킬로미터를 달려 지구둘레 16,000바퀴 이상을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윤석열 대통령이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KTX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윤 대통령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먼저 오는 5월 최고 시속 320km를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을 본격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청룡이 국토를 누비며 지역의 발전의 동력을 공급하고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고속철도같이 달릴 것입니다. 정차역을 축소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광주까지는 1시간 30분대 도착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임기 내에 인천과 수원에서 부산과 목포로 바로 갈 수 있는 KTX 직결 사업을 완공하고 올해 말 안동 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제천, 안동, 울산, 부산까지 KTX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방 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사령탑 역할을 할 국방인공지능센터가 창설됐는데요.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 활용됩니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을 전담할 국방 AI센터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민간 연구원 100여 명과 현역 군인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방 AI센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전장 상황 인식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방 AI센터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AI 자율 기술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연구개발 허브로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센터 창설을 계기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원식, 이종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 또는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군의 어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오늘 그러한 그 협약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부처는 민군 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 디지털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지난해 냉해와 우박 피해 등으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과 생산단지를 찾아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물가 안정화를 기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개화를 앞둔 사과나무 생육 상태를 살펴봅니다. 농가로부터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작년에 원체 농사에는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전체 농민들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올해는 좀 단돌이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사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사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과 생산 단지 등을 찾아 사과 생육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재해 예방시설 보급 등 정부 지원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과 재배 면적의 1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과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 조성 현황을 살피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과수원 5개를 조성하고 2030년 60개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포함해서 과수 또 넓게는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고 이렇게 또 자연재해라든지 항상 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과농가 방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업체도 가격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과일과 채소값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물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한 농협은 이달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을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롯데마트도 오는 3일까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플러스, 에베스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등 온라인몰에서도 이번 달 할인 행사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공업체,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들과도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1,500억 원 규모 긴급 가격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소매 가격 오름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 정부 지원 정책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 유통업체에서 또 자체 할인도 얹어주시니까.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을 찾은 송 장관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 추진 상황도 살폈습니다.
그간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오는 2일까지 서울시 11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과, 대파, 배추 3개 품목이 지원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계속 이어서 전통시장 전반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명절에만 발급했던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도 실시하는 등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이런 홍보 문구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점검해 봤더니 일부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안에도 허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는 총 5곳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이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위반 사항 다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불법 사금융 등 민생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단속, 처벌 강화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 중개업체 2곳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과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고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상호나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은 곳도 4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부 중개업체가 영세한 탓에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전산 처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업체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과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봄꽃들이 개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이 다녀간 순천만에 올해도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상춘객으로 북적입니다. 하천을 따라 아름드리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정원 곳곳에는 알록달록 튤립들이 가득 폈습니다. 시간 날 때 그때마다 이제 꽃 바뀔 때 한 번씩 더 오고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다 둘러보게 하고 그러죠. 너무 힐링이 되네요. 12년째 매년 옷을 갈아입는 정원은 시민들의 문화 쉼터가 됐습니다. 엄마랑 자주 왔는데 꽃이랑 사진 찍고 산책하고 그랬어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정원에는 지난해 1,0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정원은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재탄생했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하면 생긴다는 미스터리 서클 모양의 화단 등 새로운 볼거리가 가득 들어섰습니다. 매년 옷을 갈아입는 정원과 순천만 등 자연유산이 있는 순천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권역별 문화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말 순천 등 지자체 13곳에 조성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환경적인 거와 또 이런 정원과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산업까지 문화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선택됐다고 보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데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정원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 조성 계획이 승인된 지자체를 찾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해 3년 동안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보건안보 분야의 필수 자산으로 떠오른 산업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죠. 앞으로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제조의 중심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안보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나 소부장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R&D 지원과 바이오 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 기반 구축 등에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30년까지 17.7조 원 규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금융, 인프라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에 바이오 트랙을 신설하여 규제 산업인 바이오의 규제 해소를 돕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15조 원과 바이오 의약품 수출 100억 불 달성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바이오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 제조 혁신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제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판 바이오 메이드 사업을 추진하여 바이오 제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메이드는 미국 국방부 산하 합성생물제조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 첨단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등 국제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 국산화율 15% 달성을 위한 단계적 기술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바이오 핵심 원료, 부자재, 장비 등 80개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바이오 소부장 분야 국제공동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65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역 수지도 10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 등 7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재 방한 중인 어용예리된 몽골 총리와 면담하고 양국 관계와 분야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몽골에서 발생한 혹한 피해의 위로의 뜻을 전하고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용예리된 몽골 총리도 한국과 관광, 인적 교류,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영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각국의 현지 상황에 맞는 외교적 지원일 텐데요. 이걸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 세계 제외 공간에 현지 진출을 돕는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경제 외교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힌 외교부. 외교부의 제외 공간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기부 수출 스타트업 정책이 합쳐진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축이 추진됩니다. 협의체는 20개에서 25개 공간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수출이 활발한 지역 위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경제 6단체를 방문한 걸 언급하면서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된 것은 외교부와 제휴공간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창업지원정책과 ODA 간 세부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3자 업무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성장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스타트업,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성장 사다리를 이끌어가는 데서도 오늘의 MO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기업협력 행사 연계 개최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고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그린카드로 제휴 유통사에서 녹색 제품 등을 구매하면 최대 만점을 특별 적립해줍니다. 그린카드는 그린카드 로고나 에코머니 심볼이 새겨진 신용 체크카드로 소비자가 친환경 생활을 실천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요. 환경부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녹색 소비 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 제품, 환경인증 농산물 등 적립 대상 제품 등을 구매하면 3건까지는 500점, 6건까지 5000점, 7건 이상은 만점을 적립해줍니다.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추첨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봄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 한돈 할인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농식품부가 4월 한 달 동안 전국 온 오프라인 유통매장과 하나로마트에서 소프라이즈 2024 한우 세일을 실시하는데요. 오는 14일까지 1차로 실시되는 할인 행사를 통해 평소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살 수 있고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양지는 4,730원 이하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전국 대형 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3일까지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달 할인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온라인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 허위 매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한 A씨. 사기범 A씨는 범행 때마다 자유 적금 계좌를 새로 개설해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 계좌 조회 사이트로 검색해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자유 적금 계좌를 중고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조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구매자에게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FDS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를 사전 탐지하고 물품 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나무 껍질에 섬유를 재료로 장인의 정교한 손기술을 통해 종이로 만들어지는 한지. 한지는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기록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 부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적 실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3국의 검토와 평가기구 심사를 거쳐 2026년 제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한지 장인 관련 단체와 협업해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Sometimes when there's no one there, when you've got no coat to wear, you find yourself bewildered and alone.
can deliver you from pain. Just a little sunshine, soon there will be sunshine. Darkness will surrender to the day. Just a little sunshine, soon there must be sunshine. Out of nowhere, someone with a coat will come your way. Sometimes when your hopes are gone, you wish your deeds could be undone. You need someone to ease your troubled mind and help you leave your clouded thoughts behind. Just when life runs out of love, you find your strength and rise above. You see a different light, so come what may. Even on this dark and mournful day, just a little sunshine, soon the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하늘도 정말 맑고 기온도 온화해서 봄 감성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낮부터, 전라도와 경남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지리산과 남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3도, 서울과 대구는 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춘천 3도, 세종 5도, 서울 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23도, 인천 21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점차 구름 많아져 저녁부터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울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져 제주는 낮부터, 전주, 광주, 부산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9도, 부산 12도,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와 남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경남, 경북 남부, 전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매달 제철을 맞는 이달의 수산물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4월은 키조개와 멍게가 선정됐습니다. 키조개와 멍게는 면역력 증진과 또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드셔서 건강도 챙기고 우리 어가에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